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 예. 이 모임이 정확히 우리 저때 이름 지었잖아요. 공정기회 박탈 분노 시민연합. 예. 내가 지어주놓고 내가 예. 잘 요즘 친해가 왔어요. 지난번에 고생 많이 했어. 그날 아닙니다. 그래도 나만큼 말을 많이 했을 건데 목소리가 생생한데 나는 이게 좀 안 풀리고 있어. 안 풀리고. 예, 안 그래도 방송 들어보니까 목이 너무 많이 상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일주일이네. 예. 내일이 뭐. 예. 이 지금 화요일 날 밤에 녹화하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 목이 이렇게 빌빌하고 몸살 나가지고 좀 파스 붙이고 다니고. 예. 이게 정말 젊었을 때 이 몸 조심해야지. 예. 자, 그날 뭐 어땠어요? 보고. 저는 아직도 그날의 감동과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지 않고 있고, 뭐, 방송하기 전에 그 집회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저는 또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적 같은 집회지 않았느냐. 왜냐면 저도 이제 시민단체를 하면서 집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큰 집회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한 3, 4천 명이 모인다는 건 사실상 기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왜 제가 3, 4천 명이라고 하냐면, 저는 무대에서 사회를 보면서 계속 무대 밖을 봤었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조금 죄송하게 이제 그 스피커 출력이 좀 약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어떤 건물 이제 앞에 계시거나 좀 퍼져 계셨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어디 가서 유튜브로 보면서 아니면 카페나 뭐 이런 할 때 같이 외치거나 그런 걸 저는 다 봤어요. 왜냐면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행진을 한다고 줄 서 달라고 하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다 나오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행진을 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제 카운터까지는 아니지만 보니까 그 줄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3, 4천 명 정도 이제 오지 않았나 싶고요. 뭐 그 정도 모은다는 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200명 신고했잖아요. 200명. 그러니까 제가 참 200명도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얼마나 했어요? 내가 한 500을 안 했어요. 500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왜 200까지 갔냐 하면 경찰도 500은 무리다. 왜 오바를 하냐 뭐 이런 그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한 300명 정도 얘기를 하니까 300명도 많을 거라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 인원수가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나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300도 좀 많을 거라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한 200 정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200을 했었는데 이제 경찰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200명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봐가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도 요즘 200명 동원 못 시켜요.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다른 집회들 보시죠. 다른 집회들 봐도 뭐 어디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뭐 어디 한 팀당 2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뭐 버스 대절해서 오고 이러지 않은 이상 자발적으로 그냥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100명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한 3, 4천 명이 모였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고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상곤 전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거 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장관 후보 지명됐을 때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변별력 없애가지고 수능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발칵 뒤집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을 결성을 하고 학부모를 모아가지고 일단 2달 만에 집회를 했었고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 결정되기 전까지 3번 정도 했는데 맥시멈 최대 많이 모이는 게 한 300명 정도. 300명. 그렇게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이 들끓었는데도 300명이 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명 경찰이 이제 200명 제한하는 걸
이렇게 고심 끝에 승낙한 것, 동의를 한 것도, 이게 자발적으로 모이면, 뭐 조직을 동원한 것도 자발적으로 모이면, 한 200~300명? 뭐 이렇게 이제 내심이 있었는데, 이건 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뭐 200이라고 경찰 추산 나와서, 그래서 이 대표한테 집회 당일날 몇 명 신고했어요 하니까 200명 했다길래, 내가 500명 하라고 했는데, 뭐 200명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하지 말라는 거지. 500명 얘기 아니 뭐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단체 이름 보니까 이종배 뭐 이거는 뭐 이거 저 고시 학력고사 단체 고시생 모임 이러니까 지금 뭐 학력고사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뻔하고 뭐 다 이름 3명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 안 온다. 뭐 황장수 저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뭔 사람이 있겠냐. 그래 생각. 그러니까 마포스가 나를 대기 무시한 게 전화가 한 통 안 왔어. 내가 그래서 이 대표가 그 신고하고 왔습니다 했을 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저것들 올라올 거다 우리 사무실에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참 집회하고 할 때 영등포 경찰서는 2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마포 경찰서가 우리 홍대에서 하는 거 이거는 마포거든. 한국당 앞이 영등포고 그죠? 전화도 안 오고 그렇죠. 올라온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와 이것들이 참 더럽게 무시하네. 우리 제가 볼 때 의도적 무시보다는 자기 경험에 의하면 200명 이상 못 모을 그거에 그게 직업인데 단체 이름만 봐도 견적이 그렇죠. 딱딱 나오죠. 단체 이름만 봐도 사람 민노총 이름만 이런 봐도 데면 막 비상이 걸리지 않겠어요? 단체 이름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는데 뭐 세 개 다 덮보잡 단체 뭐 이거 사람 안 온다 이랬는데 근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소장님께서 다음에 집회한다 그러면 서울 시내가 비상이 걸릴 겁니다. 나 그날 살짝 기분이 나빴는 게 그거 무슨 전경 옷을 입은 경찰은 하나도 없고 전경 버스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교통 정리하는 순경만 한 번 이렇게 있고 저기 뭐 보면 양복 입은 사람 뭐 경찰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또 이 대표 친구 미국에서 오신 후배를 보고 이 대표가 한창 이야기하고 있길래 나 지금 바빠가지고 사회 보는 사람을 옆에 와가지고 이 경찰이 또 정보관이 이야기를 끌고 뭘 귀찮게 하나 싶어서 당신 뭐야 빨리 가라고 이랬는데 그 분한테 미안하다 소리 충분히 그 친구 이해하고 근데 경찰 딱 같이 생겼더라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보관 같이 이제 머리 깎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곧 미국 간다고 짐 싸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꼭 이제 여기 방송 나오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는 그런 장면이 한 2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무대가 굉장히 저는 진짜 기존의 어떤 집회들 있잖아요. 뭐 민노총이 됐든 아니면 태극기 집회가 됐든 거기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떤 소통이요. 동그란 데서 다 뺑 둘러싸가지고 정말 그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얘기하듯이 들을 수 있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대는 약간 높은 한 50cm나 되나 2단으로 해가 그렇죠. 버스킹 하는 무대인데 거기 있으니까 너무 또 사람들하고 높이 차이가 안 나서 안 보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나무 박스 2개 그렇죠. 이사 오니까 뭔지 모르겠어. 전에 여기 계시던 분이 나무 박스 2개를 남겨놓고 갔어. 그래서 버리려다가 저게 혹시 쓸 데가 있을까 싶어서 사무실에 뭐 뒀어. 구석에. 근데 그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2단을 쌓아갖고 그 위에 올라갔어. 그렇죠.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은 무대하는 때만 해도 뭐 또 그 하루 쓰고 떴다 붙였다 할 걸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왜 또 좋았냐면 기존의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장면을 보면 항상 이제 사람 한두 명 딱 달랑 서 있고 뒤에 어떤 배경이 있고 뭐 괜찮다.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딱 찍으면 막 뒤에서 환호하는 게 이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뒤에 이제 저희 오신 분들이 막 같이 막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현장 전달도 잘 되고 뭔가 진짜 어떤 정말 시위하는 듯한 그런 참 인상적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리스의 옛날에 그 뭐 아크로폴리스에서 전부 다 직접 민주주의 할 때 한 명씩 올라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렇죠. 또 아니면 뭐 그 요즘으로 보자면 이제 그 한국이 한 100년 전에 만민 공동회 해가 그렇죠. 뭐 그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부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던 그런 어떤 형태가 됐다.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고 또 한 가지 인상이 남았던 건 그게 이제 자유 발언은 어떤 게 있냐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오면 맞는 말이긴 한데 감동이 없어요. 들으면 아이고 하고 그냥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런 사람 발언을 위해서 전부
한 10명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 분당 한 10분씩만 해도 그렇죠. 예. 아우, 1시간 반 시간. 예. 정형화된 얘기. 그런데 이제 그 소장님도 정말 그 분노에 찬 정말 그 어떤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 내시는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그 호소력 있는 연설도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 특히나 저는 그러셨잖아요. 이제 정치인에는 유명히 안 부른다. 차라리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목소리가 훨씬 더 진솔하고 이게 더 공감대를 살 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기획하실 때부터 그냥 정치인 유명인 안 부르고 우리 회원들 일반 국민들 목소리 듣겠다라고 하신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장님 방송을 자꾸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달인이세요. 이 사회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다 잘하시죠. 공감 가는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분에 참 인상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는 게 이렇게 집회를 할 수도 있구나. 사회 변화는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그렇죠. 또 하고 그렇게 합시다. 많이 지금 또 다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하자, 주말마다 하자, 뭐 2주마다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면 이게 이제 꾼이 되는 거야. 이제 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분노가 있을 때는 뭐 또 한 3, 4일 전이든 어쨌든 필요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발의해서 또 모이는 거고 그때 얼마 오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돼. 맞습니다. 제 그런 게 이제 마음 비우고 있으면 또 비우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될 게 문재인이 20대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뭐 남성은 29, 여성은 63,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계가 무슨 40 몇 프로인가 이래 나오는 모양인데 49인가. 그러니까 여성은 63이 나오는데 나는 물론 이것도 안 믿지만 어쨌거나 리얼 메타 지지율을 보자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나오고 20대 여성이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에 제일 지지율이 낮은 계층이 2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60대보다 더 낮은.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저는 이제 일단 20대들이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정치적인 선입견이 없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현 정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병역 문제 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제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 되는 듯한 그러한 어떤 지금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판결은 그러한 어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뭐 남녀 평등을 외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이제 남자 역차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군 가산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가산점은 없습니다. 호봉은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갔다 취업 때 가산점이 사라져 버렸다. 예, 없죠. 그 이제 예전에는 특히나 공무원 시험 볼 때 뭐 3점인가 그렇게 가산점을 줬었는데 그게 DJ 정부 때 저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에 가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잖아. 그럼 여성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에 가서 공부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머리 이것도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대 가서 공부한다는 거는 군대 어디 갔어요? 저는 저기 용인의 3군 사령부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병 출신. 키가 커서 헌병이었는가 생각했더만. 저 운전병 했었습니다. 운전병. 그 운전병이 또 수송부가 군기가 세잖아. 아우 군기 기름밥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이 대표는 내보다 좀 미치라 근데 우리 때는 수송부는 막 허먼 날 그 차량 저기 기지 뒤편에다가 방망이 들고 패고 그런 저 모르겠는데 항상 뭐 저도 저 때도 많이 맞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또 좀 특수한 게 수송 부대가 아니고 그 이제 그 군대도 어떤 교재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그 교재를 찍어내는 인쇄소에 인쇄소도 부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편한 데인데.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제 운전병 혼자였어요. 그 인쇄소 지휘관의 전용 운전병이었는데 이제 뭐 많이 맞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대 인쇄하는데도 급해요. 그 왜냐하면 몇 년에 갔어 군대? 군대를 제가 98년도에 갔었죠. 참 제가 헷갈리는. 그러면 나는 88년도에 제대를 했거든.
85년도에 갔고 예. 그럼 내가 85년도에 갔는데 98년도에 갔으면 예. 13년 늦게 갔는데 예. 그때도 폈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저 때도 많이 맞았었습니다. 많이 맞았었고. 나는 엄청 맞았어. 예, 맞았었고 저도 엄청 많이 맞았었고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과가 힘들면 좀 내무 생활은 좀 이렇게 풀어주는 좀 왜냐하면 이제 일과 시간에 너무 훈련도 뛰고 힘드니까 좀 그 내무실 내려왔을 때는 좀 풀어주는 경향인데 저희는 일과가 워낙 편하니까요. 원래 요즘 보면 그 예. 의무반 요즘 사고가 나는 데가 예. 의무대 같은 외따로 저것끼리 몇 명만 그렇죠. 모여서 하는 데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지난번에 죽는 애도 나오고 예. 사고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요즘 더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가 편하니까 내무생활 하면 괴롭히는 거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뭐 요즘은 구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요즘 구타가 없는데 그래 가끔씩 죽어 놓고 총 들고 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 그건 하는 소리겠지. 예. 근데 이 군대를 가보면 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내가 이제 군대 때 고참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할 때 좀 괴롭혔던 사람 같아. 근데 또 제가 이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식당 한번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네 같으면 가겠니?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화해 주셔서 고맙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저도 저 때리는 고참도 지금 보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때도 추억이고 한번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때 옛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군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갈등을 느끼는 게 내가 이 사회에서 그냥 이 일정하게 단절되어서 혼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끊임없는 회의가 들잖아요. 들죠. 군대 생활을 하면요. 그게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에 간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월급을 줘요. 얼마 받았어요? 제대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지나 생각 안 나는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는 8,000원 받았어. 3천 뭐 한 500원인가 시작을 해가.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난 31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면 말이 31개월이지. 시간으로 따지면 2년하고 7개월이에요. 징역 2년 7개월 하면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활이 솔직히 밖에 일가 출장할 때가 편하지 내무반에 들어갈 때가 더 불편해. 예, 맞습니다. 나는 단약사령부에 있었어요. 단약 나르는 거, 체루탄 같은 거, 뭐 탄약, 미사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노가다 부대야, 노가다 부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그렇죠. 이런 게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휴일에 이렇게 휴일 날이 싫어.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쉬는데 일요일 날. 왜냐? 이게 쉬면 쉬게나 놓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좀 트집을 잡아볼까. 이게 이제 머리가 뒷꼭지가 간질간질한 게.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시간만 나면 나는 술 먹었어. 네, 군대에서 술 먹다가 뱀 나온 이야기 잠깐만 해줄까요? 예. 군대에서 술을 먹었어. 이제 밤에는 목욕탕에 들어가가 먹었어요. 물 빼고 군수가였으니까. 그러면 밖에서 후라시로 이렇게 하면 목욕탕 안에서 촛불 하나 켜놓으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뭘로 먹냐? 소주 대병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면 소주 병은 어디다 버려? 밥 먹기 싫어서 내무반 밑에 그럼 마루 밑에다가 던지는 거야. 입구가 요만큼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근데 하루는 거기서 독사가 나왔어. 산이니까. 그러니까 부대가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독사가 자는데 기어다니다가 우다다요. 다 뜯으라 했어. 근데 그 안에서 소주병이 쏟아진 겁니까? 고생 좀 했지. 그래서 그 군의 이 가산점은 저는 이거는 이 평등이라는 거는 일률적인 평등이 아니라 맞습니다. 인생을 손해보고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손해본 사람이 그렇다고 월급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이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져서 군대 가고 갔다 온 뒤에 한 6개월이 돼야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짠밥을 먹었더만 머리가 안 돌아갔어. 맞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부분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가산점도 줘야 되고 맞습니다. 또 군대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별도 그것이 기회균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는 5.18 때 자기 아버지가 5.18 때 유공자는 자식이 지금 가산점 받는다며요? 예, 예. 5.18 유공자 가산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 했다 치자. 근데 왜 자식한테 그걸 또 가산점을 줘? 무슨 총 들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나 참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희생이 다 있었죠. 크고 작은 간에. 그런 부분을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준다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순수성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이제 일각에서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해라. 뭐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가산점 몇 점이나 주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점에서 5점으로 이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려간 건데 5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5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동점도 엄청 많다며. 예, 소수점으로 등수가 갈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공무원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예. 가산점이 5점이면 천하무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수점이 갈리는 시험에서 5점, 뭐 3점, 5점을 더 준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요즘에 또 문제되는 게 페미니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남혐이다, 여혐이다 이렇게 막 굉장히 남녀 대결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대 친구들이 겪고 있는 남성들이 겪고 있는 예, 그렇죠. 뭔가 이게 뭐 말이 되나 이게 지금 페미니즘 어쩌고 하면서 지금 계속 남자들이 코너에 몰리고 뭔가 무슨 죄인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는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요즘 또 양심적 병력 거부에 예, 여군을 예. 또 많이 뽑고 그러면 여자들이 뭐 몇천 명씩 들어올 것 같으면 군대를 그냥 우리처럼 가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딱 그 말씀이죠. 20대 마인드가 뭐냐면 여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할 것 같으면 여성들이 그러면 이 여성들도 직업이라 돈 징집하면- 벌라고. 예. 징집하면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면 그 군대 징집하면 되지 않냐. 왜 남자만 군대만 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 뭐 그렇다고 보상이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런데 20대가 왜 돌아서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현 정부가 늘 국정 철학으로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 과정은 그 기회는 균등, 예, 공정한 과정, 이제 결과적 정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의가 아니고 불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30, 40대는 뭔가 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때가 묻죠. 예. 있는데 20대는 그래도 아직은 순수하게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 돌아서는 거야.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세요. 군에 가고 그다음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집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일 밑으로 몰린 친구들이 예. 알바나 그렇죠. 한마디로 이 비정규직으로 예. 살아가거나 예. 그냥 고시원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집이 어려운 데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애들이 예. 구의역에 가는 그 스크린도어 하청업체나 그렇죠. 안 그러면 이번에 태안 하력발전소 예. 하청업체 솔직히 하력발전소 나도 좀 아는데 예. 저거 뭐 하청이니 뭐니 해갖고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빼먹고 제일 마지막에 깎아가 인건비 그 하력발전소에서 제일 위험한 일하는 예. 컨베이어 볼트가 하력 그 석탄 이렇게 항구에 들어온 거 날라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길 터주고 뭐 이렇게 예. 정리하는 거 삽 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그거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밑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갖다가 혼자 경비 전략한다고 그 젊은 청년을 김용균이 청년을 혼자 보내가 사고가 나고 또 컨베이어 벨트는 데모하러 간다고 한 놈이 빠져서 예. 예, 민노총에 예. 그래서 2인 1조가 안 되니까 혼자 나갔다가 들어오는 지하철에 머리가 받쳐서 죽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영균 씨 모친이 어제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나 좀 봅시다. 예.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예. 저 참 훌륭한 모친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 누워가지고 아들을 생짜로 잃었는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찡겨가지고. 그랬는데 경찰에 먼저 연락하거나 119에 전화하거나 할 게 아니라 정비회사에 전화를 했다. 이 나쁜 썩은 놈들이. 그러니까 소모품이 사람이 아니고 3주간에 50명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위험한 하청 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러면 문재인이 말하던 기회균등이나 공정한 과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나 결과적 정의는 민노총에 소속됐거나 특혜받은 노동자 집단에서 대물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공정기회 이 박탈 분노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노하는 부분이 그 이제 민노총이라는 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이러한 부분, 어떤 이제 불합리하고 이런 위험한데 이런 데에 어떤 개선, 이런 부분에는 관심 없고 내 그 뭐죠? 이번 그 서울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다 자기 어떤 그 민노총의 친인척들, 또 지인들 이런 사람들 채용시키고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는 부분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어떤 노동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 뭐냐 그 뭐죠? 그 파업을 해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그 노동자 소외되고 힘없는 노동자의 인권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후려쳐먹는 그러한 어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과연 그 어떤 민노총이라든지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노동자 단체들 정말 우리 노동자를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늘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데모나 하고 어떤 국가를 상대로 늘 투쟁만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이 실체를 알고 이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가야 될 월급을 저들이 그 원청에 정규직들이 다 뜯어가서 그렇죠. 결국은 깎인 돈으로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원대로 일도 못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자기들이 그 주범에 하나면서 맞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분노하면서 무슨 쇼하는 거 보면 좀 가정스러워요. 가정스러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에서 진정한 보수라면 노동개혁을 하겠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 노동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 강제적 조정을 하겠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타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국민투표 붙어서 노동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고 안 되면 사퇴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걸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후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두지 맙시다. 맞습니다.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둘 중에 하나 나가든가.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우리 그 참사 사고 당한 그분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보수 세력이 여기에 오히려 더 보수 세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가서 위로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실상을 밝히고 약자의 힘을 보수가 대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좌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다가 사고 났는데 또 좌파 단체들이 달라붙어서 소화를 해요. 그러면 보수는 도대체 약자나 사회적 약자나 또 사회에서 배제되어 가는 사람들 또 20대에 지금 낙오하는 이 젊은 사람들 남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당이요. 전부 하루를 패하고 이 김용균 씨 장례식에 가서 당신들의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국회에서 서울했다고 사과하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야 해요. 그러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행동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물론 그 김용근 이제 그분의 넋을 기리는 것도 기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그렇죠. 해야지. 그러한 우리 그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뭔가 또 위로하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되는데 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경제로 늘 집권을 해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보수가 빨리 깨닫고 보수가 이런 걸 감싸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도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이번에 정신없는 와중에 예. 혼났었는데 예. 이런 일도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맞습니다. 자,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이 정해졌대요. 이게 이제 공공 전문 대학원으로. 예. 그러니까 서남대라는 대학이 폐교가 됐어요, 남원에. 근데 그 의대가 있는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대 시설이 탐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이거를 여기에 졸업을 하면 의학 전문대학원 또 4년제로 만들었더만. 그래서 남원에서는 지금 단체들이 6년을 안 하고 왜 또 4년이냐 또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 4년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방에 이제 무슨 보건소 같은데 공공의가 돼서 10년인가 근무를 하는 의무 근무를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도지사가 추천하더만 각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이거 웬 떡이냐 싶은 거죠. 뭔가 이제 나눠 먹자. 그렇죠. 뭔가 지금 의대 하나 비었다. 드디어 또 하나 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뒷구멍으로 자기 자식들 보낼까 막 이렇게 머리 굴리다가 이제 그런 도지사 추천이라는 전무후무하고 시대의 그런 꼼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도지사가 왜 추천을 합니까? 이게 내 뉴스 브리핑에서 한 두 달 전에 한번 달았어 이게요. 징글징글합니다. 도지사가 왜 이걸 추천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그 49개면 뭐 광역 단체별로 한 3개 정도 TO가 갈 것 같은데 3개가 더 되지. 한 4개쯤 되겠네, 8개. 그러면 이제 도지사가 이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아유, 김 지사님, 우리 뭐 보통 사이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거기 좀 들어가려는데. 그래가 뭐 이 시험을 쳐서 전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추천을 한다. 이런 썩은 인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예 제가 봤을 때 도지사 추천 이런 건 좀 진짜 전무후무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추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기들 스펙 만들어서 뭐 원서 그것도 이제 음서제지만 추천해서 의사를 배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그 운영은 정부 세금으로 하고 시설은 뺏으면 되고 이미 뭐 손 틀고 망했으니까 손 틀고 가지 않았겠어요? 시설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은 그거 다니다가 백수된 사람이 있으니까 월급 싸게 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 세금으로 그 돌리면 되고 의대만. 그러니 이거 여기에 이제 좀 해먹자고 교육부하고 이제 또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생각해낸 게 이런 거 이제 의대 갈 머리는 안 되고 전국이 제일 끄트머리 의대 갈 머리도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진보 좌파 세력에서 이런 꼼수 굉장히 이런 꼼수를 생각해내는데 굉장히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보 좌파들이 이렇게 만들면 보수는 또 아이고 무슨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소장님께서 이런 어떤 서남대의 어떤 이런 음서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어떤 경종을 울리시고 계시는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같이 가세야지. 그렇죠. 왜? 아이고 우리도 뭐 상류층인데 그렇죠. 내 새끼도 의대 갈 수 있겠네 잘하면 어디 저기 경남에 누구 지사 거기는 그쪽이고 경북에 어떤 지사한테 전화할까 뭐 대구시장한테 전화할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또 왜 심각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교육 그 관련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잖아요. 선례를 아무런 어떤 그 논란 없이 뒤탈 없이 쓱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은 계속
이제 남아돌 주로 많은 대학이 예,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서남대 같은 의대 어떡할까요? 의대 있는 대학 또 망해. 몇 개 망해 지금. 몇 개 망하면 요 선례가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만들어버려. 쑥 하면 이제 의대도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는 나중에 전부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서남대 하나 49명 의사 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이제 그 문 닫을 대학에 있는 의대들은 이렇게 꼼수 부려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다 해먹겠다는 거죠. 나는 무슨 머리 깎고 뭐야 그 의사협회 회장된 사람들 있는데 뭐 하는가 모르겠어. 최대집 자기들은 그러면 이거 지금 의사들이 우리는 죽으라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의사 자식도 이제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로스쿨 같은 경우 이제 화가 나니까 뒤에 쿠션이 빠지네. 로스쿨 같은 경우에 판검사 자식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요 말씀을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그 판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로펌 자식들, 로펌 그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뭐 어떤 기업체 자식들, 진짜 안 들어가는 이 로스쿨 안 가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인사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로스쿨 40대는 그 상상도 못하던 제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보니까 싹 다 그래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기가 참. 이제 서남대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시 없애고 로스쿨 거죠. 만들어서 또 다 해먹고 이러면 이제 또 로스쿨 다니는 분이 황장수 구독 안 한다. 이제 뭐 이 국민연금 때문에 구독 안 한다. 카풀 한다고 구독 안 한다. 제 그 볼 사람 별로 안 남겠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나라 꼬라지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소장님의 어떤 그런 그 사회 인식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회가 이렇게 공정한 기회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정권이나 상류층부터 그걸 없애겠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찾아다니면 나라의 꼬라지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뭐가 있나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맞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번 집회지 않습니까? 예, 이번 집회였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일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보수도 많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